예,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패즈 로직. 이거는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총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옆에 뭐 프로그램을 띄워놓고서 하나하나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지금 반별로 공률이 껴갖고 진도 차이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A반에 대해서만 특별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은 PCB하고 PW의 차이점 알고 있죠? PCB는 PWB 보드상에 부품이 장착된 상태, 그래서 프린트 서킷 보드라고 이야기하고요. PWB는 프린티드 와이어링 보드, 즉 배선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판때기에 부품이 장착됐으면 PCB, 장착이 안 돼 있으면 PW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는 그냥 다 PCB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PCB를 제작하는 과정은 크게 봐서 스키매틱 디자인하고 레이아웃 디자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회로를 그리고 그 그려진 회로를 이용해서 부품들을 배치하고 배선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이거를 다른 말로 뭐 아트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앞서 PCB 생산 공정은 그때 동영상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궁금하면 그 동영상 다시 한번 보기 바라고요. 내가 갖다 쓴 동영상은 한샘 디지텍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PCB 전문, 샘플 PCB를 전문으로 생산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자기네 공장에 맞춰서 자기네 공정 설정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제작된 거고요. 이 PCB 생산 공정은 그 PCB 공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공정을 어떤 기계를 어떻게 만드냐 그 차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회사는 그런 기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했던 동영상 다시 한번 봐도 되고요. 한샘 디지텍 검색해서 홈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줘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패즈 로직은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즈 로직 시작하는 거, 패즈 로직에서 메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툴바, 이 툴바라는 게 중요하죠. 패즈 프로그램은 워낙 기능이 많아가지고 뭐 상상할 수도 많습니다. 이거 다 설명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표적으로 그 큰 구분만 이야기해 줄 거고요. 그다음 용어 설명, 패즈 로직에서 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름이 뭔지 역할이 뭔지 이런 거 가볍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회로를 그리는 그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여기 메뉴 툴바들 나오죠. 여기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해갖고 저쪽에 디자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여기 아웃풋 윈도우 메시지 나오죠. 이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역을 설명 가볍게 할 거고요. 이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용어들이 있었죠. 그리드가 뭔지, 슈트 사이드, 사이즈, 그리고 예제파를 열어서 하나씩 실습하는 과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배웠던 사항입니다. 몇 번 강조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패즈라는 프로그램은 PCB 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PCB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죠. 뭐 직접 설치해봐서 알겠지만은 거기 보면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과정 다 씁니다. CAD, CAM, K 과정을 다 지원을 하거든요. 빠진 게 있다면은 뭐 시뮬레이터 쪽이 좀 없는 게 좀 다른 점인데, 뭐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CA 과정에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수업을 할 때 패즈 로직, 패즈 레이아웃까지 작업을 하고 이걸로 간단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한 학기를 마무리를 하거든요. 요번 학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욕심은 요번 학기에 패즈 라우터를 한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 라우터는 배선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배선. 이걸 알면 더 빨리 PCB 설계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두 가지만 배워도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교재에도 뒷부분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하다가 시간이 충분하면 들어가고 충분하지 않으면 스킵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 한 5주쯤 남았는데 이번에 중간평가를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한번 제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대충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수준을 맞춰 수준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이걸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스킵해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스킵해 버리고 이거 실력을 다지는 단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고 실습 한 크게 봐서 프로젝트 2건 정도 수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케이.
예, 뭐 이거 전자기기 개발하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드 디자인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올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먼저 기획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무슨 제품을 만들 거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품들을 고르게 되죠. 부품들, 뭐 상징적으로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을 어떻게 쓰면 될 거야, 입력은 어떻게 할 거고 출력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대충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말로만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제 디자인 단계가 되겠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뭐 기본적인 기능을 먼저 검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부품을 사다가 기본적인 소자를 놓고서 동작을 시켜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그 기능이 구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잘 되면 그러면 이제 회로 설계를 하죠. 그리고 요 단계에서 스케매틱만 가지고 이런 이제 회로도로 스케매틱인데 이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기도 하고요. 이 단계에서 직접 소자를 연결시켜서 동작시켜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 에뮬레이션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 가짜로 하드웨어를 만들고서 그 기능을 설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회로 설계를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회로 설계를. 그게 바로 이제 패즈 로직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스키매틱을 디자인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모든 부품과 연결 정보가 모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상징적인 심벌을 씁니다.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또는 특단 TTL-IC 그림 뭐 이런 걸 쓴다는 거죠. 실제 생산되는 제품하고 나오는 제품하고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외형은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스키매틱 에디터에서 그린 스키매틱 디자인은 실제 제품과 전혀 상관이 외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기능만 설계를 해 놓은 거니까요. 이게 다 작성이 되게 되면은 넷리스트를 추출을 해가지고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PCB 설계, 본격적으로 PCB 설계는 2단계를 얘기합니다. 보통 레이아웃 디자인을 한다, 아트웍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작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품을 배치하고 그 부품 간의 배선, 정적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를 하나하나 그리고 확정 짓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캠 파일이라는 걸 맺니다. 캠 네, 보통 거버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파일을 생산해서 공장으로 보내게 되면 공장에서 그 파일을 이 캠 파일을 받아서 이렇게 PCB를 제작하게 되는 거죠. 물론 PCB까지만 제작을 합니다. 그 PCB가 나오게 되면 이제 조립하는 고시사로 넘겨서 이제 해당하는 부품을 사다 주면 거기서 직접 조립을 해주죠. 그러면 제품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이 앞에까지만 합니다. PCB 앞에까지만, 즉 캠 파일 만드는 것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키매틱 디자인은 페이지 로직을 이용을 하고 레이아웃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이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흐름을 알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느 단계고 어떤 역할을 한다, 즉 무엇을 만들어낸다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페이지 로직은 회로를 그리는 것, 페이지 레이아웃은 아트웍, 부품 배치하고 배선을 그리는 것, 페이지 로직의 결과물은 넷리스트, 페이지 레이아웃의 결과물은 캠 파일, 거버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어디로 전달. 최근에 디자인하는 플로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EPLD 시간에 학습했던 바로 그겁니다. HDL 언어를 이용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설계를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능이 점검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런 FPGA 보드에 넣어서 여기 FPGA 칩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즉 직접 제품을 생산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배울 때 중간에 좀 빠지거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아마 이런 시뮬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임플리멘테이션 시키게 되면 그 메시지에 보면 P&R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중간에 보면 신세시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내부적으로 이 HDL 언어를 이렇게 회로로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나와야지만 하드웨어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된 걸 이런 회로로 바꾸는 작업을 신세시스라고 합니다. 신디사이저라고 하죠. 음악 악기에 보면 신디사이저, 기계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랑 같습니다. 철자는 동일합니다. 신데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세시스 관련돼서 유명한 회사는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 들어가면 좋은데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도 다 이 회사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설계를 하고요. 그걸로 검증하고 그다음 칩을 제작하죠. 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SoC, 시스템 오너 칩 설계하는데 많이 적용이 됩니다.
칩 설계하고 PCB 설계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단지 정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칩은 아주 작은 가로세로 1, 2mm 안에다가 수만 개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그림을 그립니다. 펜티움 프로세서가 보통 1000만 개에서 5천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PCB는 잘해야지 뭐 1000개, 10,000개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포인트, 핀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뭐 최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업계에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비주얼 디자인이라는 기법도 씁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고 프롬 짜는 것도 이제 귀찮다는 거죠. 물론 그림보단 프로그램이 훨씬 쉽고요. 프로그램보다 더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상태 전이도나 순서도 같은 것만 가볍게 그려주면 이게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주고 이 코드가 자동으로 회로를 생성해서 이런 칩으로 출력돼 나오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순서도나 상태 전이도만 가지고 그리는 걸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법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주로 칩 설계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학습했던 이필드 수업이 바로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알고 있어야죠. 배우면서 어디에 쓰이는지 뭔지. 내 수업에서 하는 로직과 레이아웃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다 일관된 수업이거든요.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보고서 들어가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기능을 또 익혀야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오면은 시간 낭비죠. 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말이 길어지고 있죠. 예, 여기 나온 용어들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CAD, CAM, K. 우리 레포트 쓰면서 첫 주, 둘째 주 쓰면서 이미 했던 사항들이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CAD에 해당이 됩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쁘게 꾸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일부 뭐 기능이 쓰는데 그 밖에는 이 기능들은 솔직히 우리가 쓰는 건 아닙니다. 일부 여기 CA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인데 이건 어떤 성능을 분석한다든지 성능을 개선할 때 주로 씁니다. 물론 패즈 소프트웨어 안에도 이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패즈 소프트웨어 최종 결과물이 캠 파일이죠. 여기 매뉴팩처링 생산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실제로 생산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CAD 툴에서 출력된 어떤 넷리스트나 거버 파일이 있죠. 넷리스트나 거버 파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공장의 자동화된 기계 라인에 설정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캠이라고 합니다. 물론 CAD 과정에서 다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수업 중에 보면 PCB 설계도 있지만 CAD 캠 실무라는 과목도 있죠. 내용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목표하는 바가 좀 틀립니다. CAD 캠이 생산까지도 고려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앞부분에서 비주얼 디자인 또는 신세시스란 말을 했죠. 그렇게 자동으로 보다 편리한 설계 방법, 디자인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그런 거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EDA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때문에 그러나 자동화한다는 거죠. 순서도만 그리면 자동으로 HTML 코드를 만들어주고 HTML 코드만 만들면 자동으로 회로를 그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주로 EDA라고 합니다. EDA라는 개념은 나온 지 한 30년 됐나? 3, 40년 된 겁니다. 오래된 개념이고요. 툴들이 점점 좋아져서 요즘은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회사 가면 이런 용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툴 상법, 미세한 메뉴 하나하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패드 소프트웨어 쓴다면 중요한데 가서 그거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기본은 동일하지만 또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메뉴상에 툴바 밑에 뭐 있어, 셋업 메뉴에 뭐 이런 얘기는 서로 안 하잖아요. 이 툴은 뭐 하는 툴이야.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얘기할 때는 지금 나온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CAD, CAM, K, EDA 이런 말 알고 이 속에 로직 신세시스, 로직 옵티마이즈, 로직 펑셔널 시뮬레이션, 로직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에디터, 스키멘트 이런 용어까지도 알고 있으면 똑똑한 학생이죠. 예,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예, 프로그램 화면 기억하죠? 메뉴 구성이 좀 지저분하다는 거 기억하고요. 멘토 그래픽스 밑에 들어가면 페이지 9.5 버전에 따라 이건 틀려지니까 기본 구성은 동일하고요. 10점 때문에 X로 표시됐을 겁니다. 거기에 디자인 엔트리에 들어간 페이지 로직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설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바탕 화면에 페이지 로직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바로 가기 버튼 그거 눌러서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 제시되는 화면은 기존에 했던 최근에 했던 파일 이름 새로운 파일 시작할 거 있고요. 여기 퀵 스타트 처음에 한 사람들을 빨리 배울 수 있게 하는 거 또 기본적인 설명서도 들어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 연결돼서 다양한 도움말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뭐 친근한 영어라 대부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닫아버려도 상관없고요. 여기는 디자인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다 배웠던 사항이라 내가 다시 한번 하는 게 조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본 구조 누가 물어보면 그림을 보고서 이게 뭐다 알 수 있어야 되죠. 위에 제목 나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걸 타이틀 바라고 하고요. 그 밖에 모든 건 다 툴바가 됩니다. 근데 보통 맨 윗줄에 메뉴 항목이 나오는 걸 이거 메뉴 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워낙 툴바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스탠다드 툴바, 필터 툴바, 에디팅 툴바 이렇게 나와요. 이 필터라는 개념, 필터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페이지 프로그램에서는 워낙 많은 객체를 대상으로 편집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다른 걸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 툴바를 쓰게 되면 여기 쭉 나와 있듯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해 줄 수 있고요. 그걸 선택해 놓으면 그것만 내 마우스에 탁탁탁 걸리게 됩니다. 훨씬 좋은 거죠. 에디팅 툴바는 여기 보는 것 같이 새로운 게이트를 그리거나 선을 연결하거나 삭제, 복사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구성이요.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또는 뭐 디자인 매니저 이런 용어도 씁니다. 이쪽 그림에서 그려진 모든 항목이 목록화돼 갖고 여기 리스트로 쭉 표시가 됩니다. 그림 하나 그릴 때마다 여기 추가가 될 거고요. 요거를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요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 PCB 설계는 이 여기서 우리가 그리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의 도면입니다. 이게 도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보관이 되고 이대로 관리가 됩니다. 건물을 질 때 설계도가 있듯이 PCB를 제작할 때는 이게 도면이 되고 이 자체가 공식적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번호, 작성자, 용도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용도로 씁니다. 뭐 라벨이라고 해도 되고 도큐멘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편하게 불러도 됩니다. 그 밖에 특이한 점은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상태, 스테이터스 윈도우에 액션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네. 액션 스테이터스라는 게 나옵니다. 파란불이면 무슨 작업이 다 가능하고 특정한 작업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왼쪽 밑에 가보면 흰색 큰 점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건 여기 그려지는 워크슈트, 워크 에어리어라고 했죠. 여기에 좌표값입니다. 그림이 그려질 때 특정한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오케이? 막 기준점하고 끝내 원점 이래도 되고요. 뭐 매뉴얼에는 베이스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쓰더라고요. 요거. 그리고 왼쪽 밑에 상태 바라고 하고 여기 현재 상태 작업 상태가 나오죠. 오류가 났을 때도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아웃풋 윈도우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웃풋 윈도우는 필요할 때만 열어놓고 써도 되고요. 필요 없어 닫아놔도 생각대로 올라옵니다. 새로운 파일을 출력했을 때 출력 파일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작업을 진행하면 작업 과정의 메시지도 나오고요.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도 여기다 표시를 해줍니다. 다양한 사항들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뭐 찾기도 되고 출력도 되네. 안 써봤어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여기 X축, Y축 좌표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드라는 게 나오죠. 그리드. 요 모는 종이로 점 찍힌 이게 다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이것들이 다. 설정을 어떻게 했냐의 차이죠. 이렇게 표시되는 건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그리드.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마우스 커서가 탁탁탁 튕겨 나가는 거를 디자인 그리드라고 합니다. 저는 얘기한 적 있죠. 바둑판에 선 그려 놓은 거 그런 거죠. 바둑알을 둘 때는 교차되는 점에 둬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두게 되면 혼란스럽고 이게 룰을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이 그리드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특히 스냅이라는 거 그게 바로 바둑판에 그 교차되는 부분을 지적하듯이 여기서 어떤 엔드나 오하기를 끌어다 놓을 때 그 점을 딱딱딱 맞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나올 거예요. 이미 알고 있죠. 오케이. 그밖에 설명 안 한 거 있나? 여기 숫자 요거는 선의 두께입니다. 선의 두께도 늘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요게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들어 있더라고요.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어느 정도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본이 8인가 10인가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게 설정할 경우는 거의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작아지진 않고요. 오케이, 그런 게 있어요. 워크스페이스 앞에서 설명했죠. 그 공간이 보면은 이 PCB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의 사이즈가 제한이 됩니다. 무한정 커지질 않아요. 왜? 이 자체가 하나의 설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일 큰 용지가 1.4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오래 안 써봤어요. 그러면은 조그만 거, 뭐 조그만 사이즈 A4지로 디자인했는데 그리다 보면 화면이 좁을 땐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슈트를 또 추가하면 됩니다.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나누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한 장에 다 그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사이즈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른 페이지를 연결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오프 페이지란 기능이 그거거든요. 그거 쓰면은 여러 개를 나눠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PCB 설계하는 분들 보면 우리 회로 설계할 때 보면 게이트와 게이트를 연결하는 선들이 있죠. 어떤 네트, 라인, 와이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을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네트에다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이름끼리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씁니다. 그것도 오프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쓰면 화면에 회로 그리는데 연결되는 선이 없으면 회로가 굉장히 단순하고 작아지거든요. 그런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슈트가 나눠진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앞에서 우리 디자인 그리드 얘기했죠. 스냅, 요것 때문에 그래요.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화면에 표현되는 요 점들, 모는 종이 점들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배웠던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윈도우라고 있었었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나오게 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얼터 플러스 S 누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기 스냅이 체크 동작되는지 부분, 요 체크돼 있어 스냅이 동작하고요. 아래쪽에 맵이 나오죠. 전체 내용 중에 내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건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표시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통과. 지금 저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얘기들 아니죠. 모드리스 커맨드, 쇼커키, 윈도우 핫키 이런 거 설명했었습니다. 모드리스 커맨드는 키보드에 특정한 알파벳을 누르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별도 창이 열리죠. 거기다 내가 파라미터 값들, 어떤 값을 주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동하기도 하고 선의 각도를 정하기도 하고 박스가 그려지기도 하고 이러죠. 그 기능입니다. 쇼커키, 뭐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쇼커키는 컨트롤 키나 얼터네이트 키, 얼터 키 누르고 하는 것들이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사용하는 것들. 주로 메뉴에 있는 기능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메뉴에 자세히 보면 메뉴 이름 앞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축키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대부분 이 쇼커키에 해당이 됩니다. 뭐 요 용어도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윈도우 키 핫키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알죠? 그런 단축키들을 이야기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20분. 복습에 복습을 그 전거 복습으로 모드리스 코맨드는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보면 되고요. 얘기했죠. 필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 도움만 눌러 찾아도 되고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많습니다. 책에 일부만 씹었는데도 여기도 엄청나게 많죠. 쇼커키도 많습니다. 주로 메뉴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할까? 알아서 보기 바랍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단축키에 F1, 2, 3, 4 이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ESC 키는 알죠? 요거.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홈키는 줌핏이죠. 모든 설계된 내용이 한 화면에 모두 표시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엔드키 있었죠. 엔드키. 여기 표시가 안 됐네. 엔드키 누르게 되면 리드로우 하죠. 다시 그려줍니다. 그리다 보면 화면에 찌꺼기가 남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SC키는 모든 작업의 종료입니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자주 쓰는 게 그거란 소리예요. 또 그 다음 거 봅시다. 복습이에요 지금. 키 기능들 알죠? 여기서 자주 쓰는 기능 리드로우, 핏 이게 줌핏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동키를 누르면 커서가 움직이고요. 숫자판에 이동키를 누르게 되면 펜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예요. 화면 단위로 움직입니다. 화면 단위로 그거 구분해 주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마우스 사용법이죠. 마우스 사용법 제일 중요합니다. 왼쪽 버튼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로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상의 프로퍼티 값, 속성 값을 수정할 수 있게 하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잡아다니게 되면 영역을 선택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오케이? 또 어떤 대상을 클릭한 이후에 그걸 누른 상태,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드래그 드롭, 드래그 해버리면 누른 상태 드래그 하게 되면 그 객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중간에는 휠이죠. 휠. 이 휠이 특이하게 쓰죠.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 써보지 못했던 기능이죠. 휠도 하나의 마우스 버튼입니다. 중간에 있어서 미들 버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써도 됩니다. 오케이. 확대 축소 어떻게 하죠? 중간 버튼 누르고 위로 올리면 확대, 중간 버튼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이루어지고요. 그냥 중간 버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점을 기준으로 그 점을 화면의 센터로 맞춰줍니다. 다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른쪽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메뉴는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로 쓰는 거는 파일에 있는 내용, 셋업에 있는 내용, 그 다음 툴에 있는 내용들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뭐 굳이 그 내용을 본다면 여기 디자인 룰, 레이아웃 데피니션, 디스플레이 컬러 주로 쓰고요. 툴에 들어가서 주로 쓰는 건 파트 타입, 뭐 주로 이것만 주로 하죠. 거기다가 넷리스트 추출하는 거 있고요. 옵션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들어 있어요.
요 기능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파일을 열고 저장하는 기능도 사용을 하죠. 툴바 살펴보기 바랍니다. 메뉴 구성 아주 잘 되어 있는 거 알죠? 시간 날 때 살펴보면 되고요. 이거는 주로 이 툴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툴바에서 내가 쓰는 기능들이 무엇인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게 되면 여기 버블 팁이 나오죠. 설명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해도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패스. 또 있네. 또 패스. 예, 스키매틱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S 붙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표현됐을 때 위에 부품 번호를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부품 번호 이러면 됩니다. 부품 이름 아닙니다. 부품 이름은 요 밑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파트 네임 또는 파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파트 네임, 파트 타입, 부품 이름은 파트 네임이 되는데 이 안에서는 페이지에서는 파트 타입이란 말로 씁니다. 그리고 이걸 부품이죠. 요 겉에 있는 걸 외곽선이라고 합니다. 아웃라인이라고도 하고요. 뭐 부품마다도 있고 보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적혀 있는 이 이름들이 바로 핀 네임이 됩니다. 핀 네임이 돼요. 디자이네이터, 파트 네임, 파트 타입, 그다음 핀 네임. 그리고 바깥쪽에 적혀 있는 이 번호를 핀 넘버라고 합니다. 핀은 번호가 있고 번호는 순서대로 매겨지죠. 네임은 기능별로 매겨지게 되어 있고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특정한 부품에서 부여되는 이름들이죠. 그 밖에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 연결된 이런 선들을 우리는 보통 네트, 와이어, 라인 이런 말을 썼는데 페이지에서는 커넥션이라고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커넥션입니다. 이 커넥션이 이렇게 얇게 표현되는 게 원칙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두껍게 표시되기도 하거든요. 이걸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버스는 여러 개의 신호선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신호선을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이 버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호선이 뭐 16bit이다, 32bit이다, 64bit이다 이러면 데이터 하나 보낼 때 64bit, 즉 커넥션 선을 64개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걸 편하게 하는 게 바로 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스 끝에는 꼭 버스의 이름이 핀 네트 네임과 다르게 또 부여가 됩니다. 버스 네임은 꼭 꺾은 가로로 해서 사이즈가 지정이 되죠. 00부터 14번까지 토탈 15개의 15비트의 데이터가 처리가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이 연결되는 것을 보면 이 연결선 버스 네트라고 하는데 얇은 선을 45도로 딱 꺾인 상태로 표시돼서 버스와 연결됐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갈 땐 꼭 버스의 몇 번째 비트와 연결됐는지 별도로 네트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연결시키면 바로 창에 나와서 입력하도록 합니다. 알죠? 그리고 이렇게 버스에 연결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VCC 연결되든 그라운드 선을 그리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메뉴가 나오고요. 거기서 그라운드 골라주면 되죠. 또 VCC 연결된 선을 그리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오고 거기서 VCC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로 연결될 때는 오프 페이지죠. 거기서 오프 페이지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면 연결이 되죠. 그라운드, 파워, 커넥션. 그리고 이런 회로를 그릴 때 보면 이 커넥션과 커넥션이 연결된 경우 이렇게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갖다가 일반적인 캐드 툴에서는 정션이라고 합니다. 정션. 그렇지만 페이지에서는 타이돗이라고 합니다. 넥타이 묶어주는 점 이런 소리죠. 묶어주는 점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몰라요. 뭐 다이미터까지 붙여. 그냥 타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유식한 말로는 정션. 오케이. 그리고 어떤 부품이 특정한 용량이나 특성을 가질 때는 이렇게 밑에 표시되기도 하거든요. 이건 밸류라고 합니다. 보통 저항 캐패시터 이런 거에는 이 용량이 꼭 표시가 되죠.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는 페이지 로직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런 요소들을 갖고서 회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앞에서 설명한 용어들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동영상 스톱 시켜놓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패스. 그리고 페이지에서는 라이브러리라는 개념, 모든 캐드들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페이지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크게 해서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라 사용자 라이브러리라 합니다. 툴 설치와 같이 깔리는 걸 시스템 라이브러리, 사용자가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한 건 사용자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름은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장되는 위치는 동일합니다. C의 멘토 그래픽스 밑에 버전에 대한 페이지 있고요. 거기 SSD 홈이라는 곳 밑에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 속에 다 저장이 됩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내가 만든 게 있는데 딴 친구가 작업하는데 힘들어해. 근데 라이브러리 데이터 보내주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해당 라이브러리로 된 이름, 사용자 지정한 그 이름으로 파일이 있을 겁니다. 확장자는 아마 lib 달렸을 것 같은데, 예, 그 파일을 주면은 다른 사람이 다른 컴퓨터에 앉아서 쓸 때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즉 라이브러리 디자인하는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장된다는 거. 우리 실습 예제도 다 이 밑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밑에 샘플이라는 폴더 밑에 들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시작도 못했네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건데 30분 지났네. 이런다니까. 네, 오늘 아까 설명 같은 내용이죠. 중요한 개념만 잡아줄게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파트 타입이 있고요, CA 데칼이 있고요, 핀 데칼, 핀 데칼 안 들어가. CA 데칼, 그 다음에 PCB 데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D 라인이 있거든요. 예. 그럼 핀 데칼 어디 이거 들어가냐고? 이거는 CA 데칼에 포함이 됩니다. CA 데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 파트 타입, 파트 타입, 이거 파트 타입, 그다음 CA 데칼,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모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파트 타입이 꼭 있어야 됩니다. 파트 타입이 뭐라고 그랬죠? 부품명. 파트 네임이 아니라 부품명을 파트 타입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려지는데 패즈 로직에서 사용되는 그 그림, 심벌이죠. 그게 바로 CA 데칼이 됩니다. 그냥 데칼이라고 하거나 라이브러리에서 로직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CA 데칼이 좀 이따 보면 로직이란 말로 다 설명이 됩니다. 왜? 패즈 로직에서 사용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심벌이란 말도 더 흔하게 쓰거든요. 그런 내용들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사항은 뭐 동일한 거니까 패스하죠. 라이브러리를 보는 방법은 파일이란 메뉴 밑에 보면 라이브러리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매니지먼트 라이브러리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보면 되고요. 기존에 했던 뭐 피스파이스나 마이캐드 이쪽에 있는 라이브러리랑 틀린 점이 좀 있습니다. 맥스프로스나 코터스랑도 좀 틀리죠. 그런 제품들, 코터스는 자기네 거 알테라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만 나옵니다. 그 라이브러리는 실제 제품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피스파이스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라이브러리만 쓰기 때문에 몇 개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개수가 많진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가능한 라이브러리는. 그때 마이로직 썼을 때, 마이캐드 썼을 때 라이브러리 몇 개 안 됐죠. 스파르타 뭐 이거 하나만 썼죠. 예, 거기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라 어느 회사 제품인지만 지정하고 바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회로 논리적 기능을 설계하는 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실제 제품, 그 PCB 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장착되는 부품, 기능이 아니라 부품의 외형 정보도, 즉 실제 부품과 똑같이 그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을 시행하는 부품이라도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다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배웠는데 내가 지금 소나타 몰다가 소나타 새로운 기종이 나왔네. 그럼 운전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PCB 쪽 툴들의 문제점입니다. 반면에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는 소나타든 뭐 그랜저든 운전 방식은 동일하잖아요. 하나 배우면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한 번 만들면 동일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나눌 때 보면 프론트엔드 툴이냐 백엔드 툴이냐도 나누기도 해요. 논리적인 구조만 설계할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엔드게이트는 엔드게이트예요. 어디에 들어가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프론트엔드 툴,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모델로, 추상적인 레벨로 설계를 한다. 그렇지 않고 실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하게 설계를 한다. 이런 건 마치 운전을 배웠지만 차가 바뀌면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품이 새로 나오면 그림을 다시 그려줘야 되는 거죠. 기능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왜? 부품 모양이 틀리니까 만들 때 사이즈나 이런 거 다시 맞춰준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됩니다. 그런 정보. 오케이.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관련 좀 중시 여기고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습니다. 통과. 요거만 설명하고 끝낼까 생각합니다. 요거만 이해하면 끝이거든요.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사항들입니다. 패즈 프로그램에, 이거는 패즈 로직, 패즈 레이아웃 공통으로 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안에 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CA 데칼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여기 있는데 이게 라이브러리 안에서 로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니까 로직이라고 합니다. 즉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데칼 그림입니다. 파트, 부품명, 로직, 기능, 그리고 2D 라인은 그냥 거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라인은 크게, 2D 라인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무조건 파트가 있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이걸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그림을 그냥 거꾸로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데칼과 로직이 있는데 헷갈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CA 데칼이나 PCB 데칼이냐라고 설명은 적어 놨어요 내가. 근데 툴에서는 그 패드 로직에서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면 로직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PCB 쪽 거는 데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용어의 기본적인 의미만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아 이건 그거지 하고 의미를 생각해야지 단어 갖고 따지게 되면 헷갈려요. 몇 번 바뀌었잖아 지금. CA 데칼 했다, 심벌 했다, 로직 했다, 헷갈리죠. 데칼 했다가 나중에 PCB 데칼로 또 얘기를 해요. PCB 데칼. 그리고 파트, 그런데 나중에 파트 타입이라는 용어로 또 통일이 될 거고요. 여기에 어떤 부품을 등록이 돼 있으면 그 부품을 로직에 쓰는 그림은 로직에, PCB 레이아웃에 쓰는 그림은 데칼에 저장이 된다. 요거만 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설명 있네. 부품의 이름, 논리 심벌의 모양, 실제 부품의 모양. 아, 데칼. 데칼은 데칼코마니의 약자라고 그랬죠. 데칼코마니 알죠? 뭐지 데칼코마니가? 물어본 대부분 학생들은 손뼉을 딱 치고 손 벌리죠. 예, 찍어내는 거예요. 전사하다, 찍어낸 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실제 툴 그림 있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로직으로 나온다고요. 설명했습니다. CA 데칼이 로직이에요. CA 데칼이 심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심벌이 더 우리가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오케이, 이거 알았으면 됐는데 수업 끝낼까요? 빨리 보겠습니다. 예, 여기 용어 설명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로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로 파트 에디터를 우리가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파트 에디터, 오케이? 파트 에디터가 심벌을 만드는 놈입니다. 심벌 만드는 놈들을 파트 에디터라고 하죠. 예, 이거만 잘 알면 됩니다. 오케이? 파트 에디터, 오케이. 파트 에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 그러면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파트 에디터 화면으로 넘어가요. 제목이 틀려요. 이거라 제목 틀리죠? 요거만 잘 구분해 주면 됩니다. 아, 물론 화면 바뀌고 메뉴도 다 바뀌어 버려요. 툴바도 바뀌고. 툴바 이거 틀리죠?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어, 위아래가 바뀌었다. 아, 이거 잘못 놓은 거예요. 아, 이거는 사용자 끌어서 바꿔줄 수 있죠. 그거 문제입니다. 툴바가 바뀐다는 거 알고요. 라이브러리 개발은 파트 에디터라는 창에서 한다라고 기억합시다. 지금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죠? 패즈 로직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 설명합니다. 메뉴가 아까보다 좀 단순하죠. 그래서 메뉴바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파트 타입 에디터 이거 주로 합니다. 아, 이거 아니고 일단 CA 데칼 에디터. 왜 또 CA 데칼이야? 이거 로직이라고 그랬어요. 로직. 이런 데니까 파트 타입 에디터 들어왔는데 갑자기 CA 데칼이 또 나와. 그리고 파트 타입이란 말이 나왔죠. 아까는 파트였는데, 예, 그게 바로 부품 정보를 수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로직에 쓰는 그림을 수정하는 창입니다. 뭐 그 밖에 특이한 거 없습니다. 이거만 잘 기억해 주면 되고, 실제로 메뉴는 이것만 주로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예, 설명 쭉 돼 있죠. 요거는 파트 타입 에디터에 들어가는 건데 요게 구분돼 있죠. 파트 타입 에디터 요고요. 요거 CA 데칼 에디터 이겁니다. 요 둘만 주로 씁니다. 뭘 선택했냐에 따라 메뉴가 틀려지거든요. 어떤 메뉴? 다음에 나오는 메뉴들 있죠. 심벌의 에디팅 툴바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기 또 심벌이란 말 쓰죠. 이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심벌 썼다, 로직 썼다, CA 데칼 썼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잘 기억해 주면 바랍니다. 각자 그림을 보고서 대충 우리 했던 게 이거 다 했고요. 이거 해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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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거 다 해봤습니다. 거의 다 써봤어요. 연필이 뒤로 됐으면 지우는 거, 위에 펜이 촉이 있으면 그리는 거 이렇게 됐죠. 예, 한번 살펴보기 바라고요.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오케이. 파트 타입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파트 타입은 부품입니다. 부품 정보를 집어넣을 때 무엇을 넣어야 되냐? 아까 설명했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내용 뭐뭐 있다고 그랬죠. 파트 타입 CA 데칼, PCB 데칼. CA 데칼은 로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PCB 데칼은 데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D 라인이 있죠. 실제로 2D 라인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CA 데칼, PCB 데칼. 예, 그리고 정기적 특성. 이 파트 타입에는 실제로 이 정보가 들어갑니다. 파트 타입, 일렉트로닉 전기적인 파라미터들이 들어갑니다. 핀이 몇 개인지, 무슨 계산을 하는지, 그 이름이 용도가 뭔지 이런 것도 집어넣죠. 기능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기능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PCB는 기능을 점검해보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그림만 그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의 그려진 내용을 갖다가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몰라요. 툴도 몰라요. 단지 회로 도락만 일치하면 그건 맞는 걸로 칩니다. 회로가 잘못 구성되면 아무도 못 잡아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깨지는 거, 사장한테 쫓겨나는 거죠. 욕먹고. 알았죠? 그래서 지금
PCB 툴은 그림만 그리는 거고 거기에 그리는 그 대상들, 그 심벌들 이것들은 라이브러리에 들어간다. 그때 그 부품에 대한 정보를 파트 타입이라고 하고 로직에서 쓰는 그림은 CA 데칼, 레이아웃에서 쓰는 그림은 PCB 데칼이라고 한다. 용어 중요합니다. 예, 앞에서 이런 용어만 했는데 실제 제품이나 이 그림을 놓고 일치시켜 볼게요. 우리가 보통 TTLIH 7404 있었죠? 이게 뭐냐? 이 7404가 파트 타입입니다. 아, 이런 걸 굳이 적어줬는데 네임이라 줬는데 파트 타입이 파트 네임입니다. 혼용에 쓰거든요. 이게 바로 파트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칩은 어떻게 되죠? 핀이 몇 개 있죠? 어디가 VCC고 어디가 그라운드죠? 그런 정보가 바로 일렉트로닉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아, 핀이 몇 개고 몇 번 핀이 VCC, 몇 번 핀이 그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7404가 난드 게이트 들어있거든요. 난드 게이트를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인버터 그림을 써야 되죠. 예, 이게 바로 CA 데칼이 되는 겁니다.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는 심벌이 되는 거죠. 논리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그림. 예. 그리고 PCB 데칼은 실제 부품이거든요. 실제 부품. 실제 부품은 이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그림을 똑같이 올리진 않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거는 전체 크기, 핀의 위치와 개수죠.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이 바로 PCB 데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즈 로직에서는 이 그림만 갖고 회로를 그리고요. 패즈 레이아웃은 이것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파트 타입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거죠. 2D 라인은 선택적으로 씁니다. 필요할 때. 어떤 거냐면 여기 동그라미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 선은 어떤 색으로 할까, 이런 것들이 2D 라인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의 구성 요소 더 아래쪽 단에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파트 타입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간다는 것, 즉 라이브러리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어디에 쓰인다, 뭐라고 그랬죠? CA 데칼은 로직, PCB 데칼은 레이아웃 구분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파트 타입 정보가, 라이브러리 파트 타입이 없으면 안 된다. 파트 타입이 뭐냐? 전기적인 파라미터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갑시다. 예, CA 데칼 설명인데 아까 2D 라인 얘기했죠.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 보면 여기 삼각형도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도 있고 선도 있고 X자 표시도 되죠. 이게 다 2D 라인입니다. 이런 걸 미리 그려주는 거죠. CA 데칼은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미리 핀 데칼로 먼저 그려줍니다. 핀 데칼이 완성이 되면 다시 불러다가 CA 데칼로 또 불러서 또 쓰게 되는 거죠. 용어만 잘 기억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깥은 거는 핀 번호, 안에 있는 건 핀 네임 알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핀 아니에요? 다 핀이라고 하죠. 근데 굳이 끝에 X자 나온 걸 터미널 끝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끝단.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파트 타입 에디터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파트 타입 에디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아까 설명했잖아요. 파트 타입도 있고 CA 데칼도 있고 PCB 데칼도 있고 핀 데칼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PCB 데칼 이거는 레이아웃에서 쓰는 거니까 여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패즈 로직에 들어있는 파트 타입 에디터, 즉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그림을 여기서 그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CA 데칼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 타입이 있어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추가로 CA 데칼을 구성하는 요소들, 제일 중요한 핀이죠. 핀을 그리는 기능도 있고, 이 커넥터가 좀 특이하니까 커넥터 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연결만 시켜주죠. 근데 이 커넥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넥터 부분을 심벌로 만드는 기능을 추가로 빼놓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CA 데칼과 파트 타입,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설명은 다 합니다. 우리는 핀 데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런 내용이 화면에 그려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렸던 거 기억하죠? 통과할게요. 그리는 방법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쭉 목록만 흩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요소, 용어 설명하고 있죠. 그때는 막 따라왔는데 보니까 파트 타입 에디터 이 항목들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즉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PCB 데칼이 없는 이유는 PCB 데칼은 패즈 로직이 쓰는 게 아니라 패즈 레이아웃이 쓰는 거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 보면 분명히 PCB 데칼을 그리는 기능이 있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CA 데칼은 없겠구나 또 이렇게 확장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이해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의 둘을 찢으면 돼요. 핀 데칼은 이런 거고요. 결론 요거 만드는 거예요. 뭐 선, 핀이죠.
핀. 그렇게 하고서 이 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정보들이거든요. 이 정보를 어느 자리에 표시할지를 사용자가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한번 해주죠. 이 작업도 여기서 합니다. 데칼 에디터의 핀 에디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뭐 라벨, 이런 걸 라벨이라고도 하고 텍스트라고도 하고, 나중에 볼 때는 프로퍼티 창에서 보죠. 물론 작업이 다 끝나면 저장을 해야지 재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이름은 스타디라고 했습니다. 얘는 하나에다 다 모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하면 그 이름을 지정해서 여기저기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회사 가서 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잘 관리를 해야겠죠. 이게 자기 자산이에요. 기술적인 노하우고. 오케이. CA 데칼, 조금 아까 핀 데칼 했던 거, CA 데칼하는 거 가볍게 보겠습니다. CA 데칼은 부품이죠. 실제로 패즈 로직에서 사용된 그림. 예. 무슨 그림이죠? 척 보면 알죠, 다들. 저항이네. 요거는 이게 뭐 레퍼런스 디자인에 있던 실제 부품 이름은 요거지. R이 부품명입니다. 저항이죠. 보통 저항 R로 표시하죠. 4분의 1W짜리. 용량 표시됐구나. 밑에 OK는 저항값이겠죠. 요거 value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충 이해하죠. 근데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패즈 로직이나 레이아웃에서 사용되는 모든 커넥션과 핀들은 다 넘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네트리스트라는 걸로 추출한다고 그랬죠. 그때 저항의 한쪽 끝은 누구랑 연결되는지, 또 다른 끝은 누구랑 연결되는지를 다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극성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연결돼도 상관은 없지만, 네트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포인트를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핀마다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통과. 봄이란 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봅시다. 봄 중요한 용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 핀 그린, 그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요. 이제 데칼 에디터, CA 데칼 그리는 겁니다. 이제 아까 저항 그렇게 그리는 방법이, 저항이 제일 지저분하죠. 근데 모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거 불러다 쓰면 됩니다. 값만 바꾸는 거니까 용량값만 바꾸면 되죠. 그리고 위자드 기능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이게 마법사 지팡이 같은 거, 이거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칩의 사이즈, 그 다음에 핀의 개수만 지정하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거,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패스. 위자드 썼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숫자밖에 놓은 게 없는데. 예, 이게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add 터미널. 터미널은 알죠? 이렇게 해서 아까 X자인 터미널이라고 했잖아요. 핀 끝, 어떻게 보면 핀을 지정하는 겁니다. 핀을. 이거는 한 방에 해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기능을 가르치려고 add 터미널 기능으로 오른쪽 편에 핀다는 거 연습시켰습니다. 어떻게 달았죠? add 터미널 선택하고 이름 지정한 다음에 모양 이거 선택하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선이 쭉쭉 나오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하고 복사하는 방법도 있었죠. 볼까요? 그 전에. 그리고 글씨가 난 방향이 틀려지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했었습니다. 예.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일단 마우스 끝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피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왔고, 여기서 방향하고 개수를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 기억하죠? 오케이. 그리고 다 그려진 이후에 체인지 핀 데칼이거든요. 바꿔달래. 핀의 데칼. 핀의 모양? 우리가 아까 그렸던 거 요걸로 바꿔주게 되고, 버블 달렸잖아요. 이거 바꾸는 기능 기억나죠? 핀 아웃, 우리가 만들어 저장했던 그 건입니다. 그걸 갖다 바꾸는 거죠. 체인지 핀 데칼 선택한 다음에 종류 선택하고 가서 클릭만 해주면 모양 바뀌는 거 했던 거 기억하죠? 네, 그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도 되고요. 여기 X자 누르고서 클릭해주면 없어집니다. 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저장했죠. 통과. 저장하면 다 했겠지 뭐. 예. 그래서 파트 타입을 만드는 단계, 아까도 파트 타입 실제로 이게 부품이에요. 새로운 부품을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소리죠. 패즈 로직에서는 먼저 에디터 일렉트로닉에서 파트 타입 에디터로 먼저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 CA 데칼을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작업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체크해주고 저장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이브러리라면 라이브러리 만들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CA 데칼하고 부품 정보도 넣어줘야 된다. 요거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파트 타입은 CA 데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PCB 데칼에서 씁니다. 나중에 연결시킨 정보를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뭐 생략해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라이브러리는 파트 타입이 뭔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은 주로 데이터시트라는 곳에 들어있는 자료를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시트에 들어있는 자료인데 거기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 부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특징, 단점, 장점 들어있고요. 부품의 외형,
핀의 길이는 어떻고 핀 간의 간격은 어떻게 되고 칩의 두께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들어있고요. 또 여기 이거는 주로 페이지 로직에서 쓰는 그림들이고요. 이거는 주로 뭐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쓰는 그림이죠. 이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능 설명도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874 2호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파트 네임이 되는 거고요. 이 이름으로 라이브러리 등록을 했기 때문에 파트 타입 만들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트 타입 만들기 맨 위에 있네. 우리 지금 설명을 하면서 얘 만들어 봤고 얘 만들어 봤습니다. 커넥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타입 만들기. 부품에 정보를 넣어줘야지. 그림 그렸는데 즉 핀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그림 하나 그려줬거든요. 872홀이 그렸잖아. 근데 이 정기적 특성 정보가 없으면 즉 파트 타입이 없으면 불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만들고 나면 그래서 파트 타입 선택하고 들어가서 물론 여기 있죠. 거기에서 파트 타입 에디터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파일 만드는데 파트 타입 에디터에서 하는 겁니다. 툴에서 파트 타입 에디터 누르고 들어가서 모드가 틀리다는 거 기억해요. 여기 보면 알죠. 파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요 버튼 누르게 되면 즉 에디터 일렉트로니컬 새로운 파일입니다. 누르면 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파트 타입 선택하고 OK 누르면 그 다음에 창이 바뀌면 그 다음에 요걸 눌러주게 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다 요것들 선택해 주는 거죠. 이거는 선택할 때 TTL-IC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UND를 선택하면 로직 패밀리 구분입니다. 그러면 이 프리픽스가 U자가 나옵니다. 부품 번호 붙일 때 앞에 붙은 접두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ICU는 다 U로 시작이 됩니다. 요거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네. 요까지 여러분이 작업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작업을 뭘 했는지 잘 기억해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복습 리뷰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복습이에요. 큰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듣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실습을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자꾸 듣다 보면 용어 익숙해지고요. 작업 흐름도 낯설지 않게 보이게 될 거거든요. 수고했습니다.